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잘하는 중급, 고급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픽 시험에서 특별히 쓰기를 연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되도록이면 한국어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연습하면 언젠가는 토픽 쓰기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토픽 쓰기 문제는 모두 4문제가 있어요. 51번, 52번, 53번, 54번. 그래서 우리 수업은 먼저 51, 52번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53번, 그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54번 문제를 풀고 다시 51번, 52번부터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패턴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숙제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토픽 쓰기 문제를 이렇게 내주면 여러분들이 그 쓰기 숙제를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숙제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경우, 그리고 아주 좋은 문장일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녹화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제 숙제를 가지고 녹화해서 수업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숙제를 보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선생님이 수업에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부끄러워요. 제 숙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생각을 하시면 특별히 이름을 써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 숙제는 선생님이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픽 2 쓰기. 우리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주 숙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토픽 쓰기 수업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처음 나오는 문제는 51번 문제예요. 51번은 이렇게 생활문에서 괄호, parenthesis라고 하죠. 괄호를 넣는 문제가 많아요. 생활문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볼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광고, 안내, 이메일, 문자, 메모 이런 생활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곳에 있는 이렇게 블랭크, 빈칸을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51번 문제를 봤을 때 자, 처음에 문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민우 씨, 저 수미예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에 못 갈 것 같아요. 교수님께 빈칸 항상 부탁만 해서 미안해요. 민우 씨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두 번째 빈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민우 씨, 저 수미예요. 자, 민우 씨한테 수미 씨가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수업에 못 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 민우 씨하고 수미 씨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수미 씨가 수업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교수님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빈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 흐름상 뭐가 들어갈까요? 교수님께 제가 오늘 못 간다고 대신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 대신 말해주다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전해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문장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이것은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해 줄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께 전해 줄 수 있어요? 전해 줄래요? 하고 이런 답을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빈칸에서는 여러분이 이 전해주다라는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을 수 있어요? 을래요? 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빈칸, 블랭크를 만났을 때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어떤 문법이 사용될까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문장의 흐름에 맞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제가 수업을 못 간다고 교수님께 전해줄 수 있어요? 전해줄래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부탁만 해서 미안해요. 민우 씨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도와줄게요. 그 부탁을 들어줄게요. 하고 그런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법은 어떤 문법을 사용할까요? 제가 그것을 도와줄게요. 이렇게 을게요 라는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서는 도와주다,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나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할 때 을게요 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답을 쓰실 때 혹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하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데 잘 안 써져요. 미안해요. 못생겼어요. 글씨가 못생겼어요. 자, 도와드릴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문법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드릴 거예요는 그냥 단순한 미래예요.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갈 거예요 하고 이러한 사실을 simple future라고 하죠. 단순 미래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와드릴게요, 을게요는 다른 사람 아니고 제가, 내가 하고 이렇게 나를 강조하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강한 의지, strong will이라고 하죠. 나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케이크 누가 먹을 거예요? 하면 선생님 저요.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제가 먹을게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먹을게요. 만약에 그때 제가 먹을 거예요 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 문장은 조금 이상한 문장이 돼요. 또 학교에 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학교에 가는 일, 이거 누가 할 거예요? 하면 선생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바로 할게요 할 때는 을게요라는 문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을게요, 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문법을 잘 구분하세요. 자, 51번 쓰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자, 쓰기 문제는 네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은 50분이에요. 여러분이 50분 안에 쓰기 네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 51번, 52번은 이렇게 빈칸을 넣는 문제라서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한 문제당 5분씩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고 53번 문제는 200자에서 300자 정도 글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패러그래프 정도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54번 문제는 600자
에서 700자 정도 여러분들이 세 패러그래프, 네 패러그래프 정도 사용하셔야 해서 2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던 51번 문제는 여러분이 5분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 때는 여러분 괜찮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이 토픽 쓰기 문제를 접하신 분들은 5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잘해서 답을 생각해내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 보면 5분이 아니라 3분, 4분 안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또 51번 문제를 푸실 때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처음에는 왜 이 글을 썼지? 글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 문제는 제목이 없었어요. 타이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들은 제목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제목을 보시면 아, 이 글을 왜 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힌트를 찾아라. 자,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자, 두 번째 힌트를 찾아라. 이 괄호, 이 빈칸 앞뒤에 힌트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네, 여러분 이 괄호 앞뒤에 반드시 꼭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어떤 문법을 사용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문장의 끝을 확인한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아요, 어요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요, 어요로 쓰셔야 돼요. 문장이 읍니다, 습니다로 끝났으면 여러분도 이것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장이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서술문. 네, 그냥 문장이에요? 아니면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이에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문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의 끝을 항상 확인하세요. 네 번째 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중급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했는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급이에요. 자, 토픽 쓰기 문제는 중급 고급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 대신 말해 줄 수 있어요? 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쉬운 말, 초급 단어예요. 초급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뜻이지만 초급이 아니라 쉬운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어려운 말, 중급, 고급에 맞는 그런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어를 외울 때 쉬운 말은 이거야. 그러면 어려운 말은 하고 이렇게 같이 외우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법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네, 스펠링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펠링이 맞아요, 틀려요 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51번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유용한 표현, useful expressions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어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은 꼭 외우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까요? 으려고 하다. 으려고 합니다. 을까 합니다. 을 생각입니다. 라는 말은 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I'm planning to do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갈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이거 나의 계획이에요. 자, 식당에 갈 거예요. 이것은 초급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스포큰 랭귀지예요.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갈 거예요 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중국 그리고 리튼 랭귀지로 쓰시면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식당에 갈까 합니다. 식당에 갈 생각입니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연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ask somebody to do something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말로 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글로 쓸 때는 문장을 쓸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무엇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능이에요. possibility. 자, 그래서 내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내일 수업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능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다섯 번째 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유를 말할 때 어서 사용하는 거 이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하는 것에 의문문,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전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물어보는 형태로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네, 쓰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다고합니다. 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고 합니다라는 말은 이것은 간접 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할 때 다고 합니다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 내일 비가 온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들은 이야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내일 비가 와요가 아니라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빈칸에 블랭크에 들은 이야기를 써야 할 때는 다고합니다라는 이 형태를 쓰시면 돼요. 다고 생각합니다는 나의 생각을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문장에서 좀 어려운 말로는 제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내일 시간이 되십니까? 식당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의향, 상대방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급에서는 내일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중급에서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내일 시간이 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또 초급에서는 식당에 가고 싶어? 하지만 중급에서는 식당에 가고 싶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기 어렵다, 쉽다, 힘들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 세종한국어 3에서 나온 문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공부하기 쉬워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1번 유용한 표현은 여러분이 여기에 단어를 넣으셔서 한 문장으로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냥 툭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5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52번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51번
과 마찬가지로 52번 문제도 괄호 넣기예요. 빈칸, 네, 알맞은 단어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51번은 조금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생활에 사용되는 문장들이에요. 그런데 52번은 설명문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 을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52번은 51번보다 조금 어려워요.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52번을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쭉 문장을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문장의 흐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에서는 빈칸, 대신 독도에서 가까운 울릉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독도에 다녀왔다면 구매했던 탑승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표를 이용해서 독도 명예주민증을 빈칸 신청은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장을 읽으시면서 글의 느낌을 좀 보셨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네, 위치한이라는 뜻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도는 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으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네, 가장 동쪽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가 뜨겠죠. 최근에는 다양한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오고 있어요. 방문하다, visit라는 뜻이죠. 그런데 독도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천연 기념물, 자, 위에 단어의 뜻이 있죠. 천연 기념물은 내추럴 마뉴먼트 해서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어떤 동물, 사람, 아니면 식물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법으로 이것들을 보호해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천연 기념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정되다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독도라는 섬이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법으로 이것은 천연 기념물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해요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독도에서는 뭐 이렇게 다시 빈칸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괄호 앞뒤에 힌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자, 독도에서는 뭐 이렇게 빈칸이지만 그 대신에 독도에서 가까운 울릉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네, 독도에서 가까운 곳에 울릉도라는 또 다른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숙박시설, 네, 숙박시설 하면 accommodation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 모텔, 뭐 민박집 이런 것을 숙박시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기억, 괄호 앞뒤로 울릉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울릉도 옆에 독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독도 옆에 울릉도에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 때문에 독도하고 울릉도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울릉도에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도에서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울릉도에서는 잠을 잘 수 있어요. 독도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빈칸 기억의 답은 자, 독도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다.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앞뒤 문장을 보시면서 숙박하다, 잠을 자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두 번째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이용할 수 없다. 우리 아까 useful expression에서 보셨죠? 그러면 반대로 잠을 잘 수 없다, 숙박을 할 수 없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하시고 답을 쓰시면 돼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독도에 다녀왔다면 구매했던 탑승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독도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구매하다, 여러분, 사다라는 말의 어려운 단어예요. 탑승권, 여러분, 탑승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버스, 기차, 비행기, 배를 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버스를 타다, 비행기를 타다. 그런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버스를 탑승하다, 비행기를 탑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탑승하는 건데 이때 거는 티켓이라는 뜻이에요. 버스 티켓, 비행기 표라는 말을 탑승권이라고 해요. 보딩 패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실 때 이렇게 티켓을 받으시죠? 그것을 보딩 티켓, 탑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독도에 다녀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샀던 그 독도 배 표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왜냐하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자, 문법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고 항상 같이 쓰는 문법이 뭐예요?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항상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법이 들어갈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표를 이용해서 독도 명예 주민증을 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도 명예 주민증. 자, 명예는 honorary, honor라는 뜻이에요. 주민,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 resident, 증, 카드라는 뜻이에요. 명예 주민증 하면 resident 카드인데 honorary resident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네, 괄호 뒤에 또 힌트가 있어요. 신청은 독도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빈칸 니은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주민증을 신청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문법은 기 때문이다라는 문법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정답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독도하고 울릉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토픽 시험을 볼 때는 한국의 지명, 한국의 어떤 지리, 문화, 역사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지리, 이런 지명, 뭐 음식 이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세종 한국어 공부하실 때 방향 배웠죠? 자, 우리 방향, 한국에서는 동쪽을 먼저 말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의 지도가 있어요. 한국의 지도 오른쪽, 동쪽에 있는 바다예요 해서 동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 맞아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바다는 서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서해,
황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국에는 동해, 남해, 서해, 황해 이렇게 바다가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오른쪽 동해 바다에 울릉도 1번 울릉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독도라는 섬이 이렇게 있어요. 독도를 가려면 여러분이 울릉도에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독도를 가셔야 돼요. 자, 독도에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을 보실까요? 자, 네, 여러분, 이게 독도 사진이에요. 네, 조그맣죠? 네, 조그만, 아주 조그만 섬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 독도예요. 자, 독도에는 사람이 살까요? 네, 독도에는 사람이 살아요. 자, 독도를 지키는 한국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독도에 주민 한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독도는 한국 땅이에요 하고 지금 독도에 가서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독도를 많이 관광을 해요. 독도에 가서 저 독도에 왔어요 하고 퍼포먼스를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공연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패션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퍼포먼스가 이 독도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것이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곳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독도에 갔던 그 배표 그 탑승권을 아까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독도 주민증 이 사람이 독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렇게 서티피킷 증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도 독도 주민, 독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명예예요. 어너러리. 자, 재미있죠? 자, 이런 독도의 모습 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 52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52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의 첫 문장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추측해 본다. 네, 아까 독도를 처음에 소개하는 글을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독도에 관한 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2번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중심으로 앞뒤에 어울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답을 쓰시면 돼요. 어, 세 번째는 중급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였는가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 네 51번에서는 아요, 어요, 습니다, 반말, 존댓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52번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항상 이렇게 끝이 니은다, 는다, 이다 하고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말투로 이 형태로 답을 쓰셔야 돼요. 자, 52번에서도 여러분 유용한 useful expression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2번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51번처럼 이 형태를 같이 외워두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하고 first one and the other one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또 다른 말로는 먼저, 우선, 다음으로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면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제 읽으시다 보면 자 A와 B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A는 이런데 B는 이렇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설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서로 반대일 때 사용하는 문법이 그런 이디엄 그런 표현이 반면에 반대로 오히려 은데 는데 반해 은는
반면에, 와 다르게, 달리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A와 B가 달라요. A와 B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필요한 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이에요. 아야하다, 어야하다 라는 단어가 있고, 자, 뭐뭐다고 하다, 자고 하다, 야고하다, 라고 하다. 네, 이것도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나왔었죠?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쌍을 이루는, 커플을 이루는 문법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뭐뭐는 것이 좋다. 네, 여러분. 이것이 좋아요 할 때 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패턴을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중급 이상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글로 쓸 때, 리튼 랭귀지를 쓸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익숙하게 잘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51번, 52번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51번. 미나 씨, 안녕하세요. 부탁이 있어 문자 보내요. 제가 사무실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어요. 지금 급하게 그 서류가 필요한데 저에게 빈칸. 그런데 사무실 문이 빈칸. 비밀번호는 1234예요. 서류는 책상 위에 있어요. 부탁할게요. 네, 51번 문제 보셨고요. 이제 52번 문제. 모든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은 빈칸.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빈칸. 네, 여러분 이렇게 51번, 52번 숙제를 하셔서 선생님 왓츠앱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해서 보내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동의해요 하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아요 할 때는 선생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고 왓츠앱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51번, 52번 앞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51번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useful expression, 유용한 표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처음 푸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세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봐도 되고 여기에 답이 뭐가 될까 하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지? 어떤 문법이 들어가지? 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괄호 안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정답을 쓰시는 것, 정답을 생각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것이 조금 익숙해요, 좀 잘해요, 시험을 많이 봤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5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점점점 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숙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53번 수업을 할 텐데 그 전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토픽 쓰기 수업 첫 번째 수업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쉬웠어요? 아니면 어려우셨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쉬워지고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